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갖고 온 주제는 나에게 맞는 대출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아도 문제인 건 맞는데 너무 몰라도 문제인 게 바로 금융이죠. 또 대출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대출이요? 하면 그냥 금리 낮은 거 찾아서 막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 그렇게 단순했으면 우리도 빚으로 이렇게 고생 안 했겠죠? 은행은 누구에게나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누구냐 넌 하는 것처럼 이걸 엄청 따지죠. 당신 나이가 몇인지, 어떤 직업인지, 얼마 벌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벌었는지 그걸 바탕으로 대출 조건이 싹 바뀌죠. 똑같은 5천만 원 대출이라도 누구는 3%, 누구는 8%, 금리가 서로 다 다양하죠. 누구는 아예 문전박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눈탱이 맞기도 딱 좋고요. 은행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괜히 비싼 대부업으로 눈 돌리게 됩니다. 대부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TV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깡패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론 해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대부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대출의 진짜 현실을 조금 알아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깊게 생각해보고 대출 받기 전에 잘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대출에 대해서 좀 빠삭하다 하시는 분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현실 대출 가이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나에게 맞는 대출을 어떻게 고를까요? 오늘은 대출 얘기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대출을 고를 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있죠. 어떤 대출 이자가 제일 싸요? 전세 대출이 좋아요? 마이너스 통장이 좋아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제가 봤을 때는 질문 자체가 일단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즉 케바케라는 점인데요. 대출은 자기한테 맞게 써야지 이제 맞는 디딤돌 같은 도구가 되는 거고요. 잘못 쓰면 정말 다이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전세, 마이너스, 고정, 변동 머릿속에서 이거부터 생각하지 말고요. 자신의 목적에 맞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대출 받을 땐 무조건 무슨 돈으로 왜 빌리나를 생각을 먼저 하고 정해야 할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어떤 상품이 맞는지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은 목적에 따라서 조건도 금리도 한도도 다 다릅니다. 자, 전세 들어가야 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보통 사회초년생인데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원룸 계약하려고 하니까 내 손에 있는 건 딱 1천만 원뿐. 그럴 때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봐야겠죠. 금리도 싸고 나라에서는 보증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무소득자라도 나라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은 청년이면 더 가능합니다. 그만큼 내가 전세를 들어가야 하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전세에 대한 것만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나 혹은 나라, 국가 정책에서 하는 걸 먼저 찾아볼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야 되는데 부족하신가요? 차를 사야 할 때 출퇴근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그리고 체력이 너무 바닥이 나서 꼭 중고차라도 한 대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목돈이 없다라면 그럴 땐 자동차 할부 대출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신용대출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 차라는 것을 살 때, 대출 받아서 살 때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살 때 항상 소비성 대출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상환 계획이 아주 철저히 짜야 해요. 괜히 충동 구매하면 차도 빚도 한꺼번에 날리고 후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를 사게 되면 차를 사니까 그냥 자동차 대출만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동차 대출을 받게 되면 이거는 소비성 대출이다. 그래서 내가 상환 계획을 좀 잘 짜야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카드값 막으려고 생활비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나요? 사실 이거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을 다 나가고 통장은 다시 깡통이고 결국 다음 달 또 돌려받고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같은 대출을 쓰려고 하는데 절대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상황은 사실 대출보다는 소득 구조, 지출 구조를 먼저 손봐야 된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뭐 햇살론 같은 정책 대출 먼저 상담 받으세요. 바로 이 카드값, 생활비를 카드값으로 막으려는 분들의 생활 환경을 보면 너무 갈 때까지 가서 바로 이제 제2금융권, 3금융권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러진 마세요. 햇살론 같은 것도 정책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 거 먼저 상담을 받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안 되더라도 일단 상담을 받아야 거기서부터 또 다른 길이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 있고 어차피 햇살론, 론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너무 일반화시키고 자기만의 뜻대로 해석을 하고 그냥 빨리빨리 대출해주는 이 2금융권, 3금융권 넘어가죠. 그래도 정책 대출 먼저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점,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네요. 정말 급한 생계 자금이라면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을 사고 싶어요. 갭 투자도 고민되네요. 이럴 경우에는 전세 끼고 뭐 작은 빌라 하나 사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월세 안 받고 버티면 5년 뒤 내 집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갭 투자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대출이 두 개나 꼬입니다. 전세 대출이랑 그리고 주담대.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잘못 짜면 DSR 40%가 넘어서 막혀버린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폭탄 맞을 수도 있죠. 꼼꼼하게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은 전세 사기도 많으니까요. 등기부등본이나 보증 여부 필수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창업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장비까지 사야 되고 점포 구하고 이러다 보면 뭐 5천이 훌떡 넘죠. 그래서 5천 이상 돈이 필요해서 창업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업자 대출 쪽으로 알아보셔야죠. 사업자 대출 쪽도 뭐 은행권도 있고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창업 관련해서는 창업 지원 자금, 정책 자금, 보증서 대출 등 정부 지자체 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은행 가서 신용대출부터 땡기려고 하면 금물이다. 사업해야 되면 신용대출 땡겨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MZ세대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사업은 망하면 모든 게 포상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저리로 해줄 수 있는 정부 지자체 프로그램부터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자는 커지고 나중에 세금 문제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이해하려면 일단 대출의 종류부터 알아야 되는데 대출의 기본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신용대출이죠. 직장인의 기본 옵션입니다. 이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그럼 누가 받죠? 보통 월급 받는 직장인이 많이 받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등. 하지만 프리랜서지만 1년 이상 소득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죠. 4대 보험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결국 직장인하고 프리랜서라는 뜻입니다. 월급은 받는데 명절 선물 사고 뭐 가족 경조사 있고 돈이 살짝 부족해요. 돈 300만 원만 당겨 쓰고 싶네요. 이럴 때 은행 가면 물어보죠. 급여 통장 뭐 어디에요? 물어보죠. 최근 3개월 월급 잘 들어왔네요. 그러면 신용대출 바로 해줍니다. 한도는 보통 연소득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연소득의 1.5배 정도 되고요. 금리가 약 4%에서 7% 정도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장점은 이 신용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 빠르게 별 서류 없이 가능한 게 좋아요. 단점은 DSR에 걸릴 수 있고 금리 부담이 꽤 큽니다. 요즘 연소득의 40% 넘는 원리금 갚아야 하면 신용대출 거절당합니다. 이게 바로 DSR 규제입니다. 조언을 해드리자면 신용대출은 단기로 이렇게 급전 필요할 때 당겨 쓰기 용도로만 쓰세요. 마이너스 통장처럼 오래 쓰면 정말 금리로 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뭐가 있죠?
전세자금 대출이 있죠. 세입자라면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친구일 겁니다. 누가 쓰죠?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사는 사람, 세입자죠.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무직자도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이 전세자금 대출이 정말 좋은 게 조건만 맞으면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무직자도 가능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너 돈 얼마 벌어?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돼? 이런 걸 따져서 돈을 빌려주지만 정부에서 해주는 이런 정책적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는 조건만 조금만 잘 맞으면 무직자도 가능하다라는 거 굉장히 좋죠. 직장은 다니는데 뭐 월급 250만 원밖에 안 돼요. 전세 7천만 원짜리 반계약 하는데 통장에 1,000만 원뿐이 없네요. 이런 경우 은행이 못 빌려줄 것 같나요? 빌려줍니다. 왜? 국가가 보증서 주니까요. 허그, SGI 서울보증 같은 데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은행은 그 보증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에서 90%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전세 계약이 있어야 하고요. 집주인 동의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의 좀 단점은 국가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게 매우 큰 단점입니다. 또 만기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 또 필요해요. 보증 연장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일 경우 위험한 거죠. 등기부 등본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무소득자에겐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정말 조건 잘 맞추면 1% 후반대, 요즘은 2% 초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가 조금 짜증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뭐 전세자금 대출과 상반되는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집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 사고 싶을 때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 100% 현금으로 주고 사는 사람이 정말 부자 말고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서민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다 모으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집값이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사죠. 누가? 집 살 사람이 이미 집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이래서 다주택자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대출이 제한이 되고 있죠. 내 집 마련하려고 아파트 한 채 알아보고 5억짜리인데 내 돈은 1억 5천밖에 없어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겠죠.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집값의 최대 70%까지도 가능하고요.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이 3.5에서 5.5%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도 가능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은 보통은 30년 대출로 받죠. 그런데 뭐 그때 정부에서 50년짜리 만드네 만에 해서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대부분 30년 할부로 집을 사는 거죠. 그리고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금리 잘못 고르면 30년간 이자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DSR 무조건 고려해야 하고요. 월 소득 대비 원리금 계산 꼭 해보세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짊어질 짐 같은 거예요. 무조건 금리 그리고 상환 방식 중도수수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중도수수료 저는 중간에 갚을 생각이 없는데요. 중도수수료가 왜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꼭 전체 금액을 다 갚을 때 필요한 거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좀 목돈이 생겨서 갚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중도수수료가 발생하냐 안 하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수수료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대출을 받을 때 결국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자율, 상환 방식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무조건 연이율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특히 변동금리일 때는 뭐 6개월, 3개월짜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이냐, 원금 균등이냐, 만기일시냐, 나에게 맞는 지금 나의 소득 환경에 맞는 상환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언제 갚을 수 있는지,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가장 중요하죠. 대체 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한도, 기간 몇 년 동안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기가 연장이 가능한지, DSR 적용 여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어떻게 다르다? 첫 번째, 나이에 따라 또 다릅니다. 대부분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옵니다. 20대 초반은 대출이 잘 안 나와요. 23살인데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죠. 뭐 대학교 졸업하고 자취방 전세 들어가려고요. 보증금 6천만 원 하네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은행을 가면 은행에서는 말하죠. 소득이 있나요?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세요? 현실은 직장이 있어도 초단기 근무이거나 낮은 소득이면 사실 신용대출이 거의 불가하죠. 이건 국가가 보증해줘서 대출이 나오는 거죠. 아까 같은 뭐 허그나 이런 거 절대 그냥 소득만으로는 나올 수 없다.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대는 조금 나옵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 대부분 가능해요. 34살 뭐 직장 5년 차다. 월급 350만 원 받고 있고 결혼도 앞두고 있어요.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알아보고 있다. 이럴 때 은행 가면 직장 1년 이상 재직하고 4대 보험 가입, 급여이체 확인해서 문제 없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 나이 때는 신용도도 좀 쌓이고요. 소득도 안정돼서 웬만한 대출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역시나 DSR 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50대 이상 담보 있으면 되지만 신용대출은 나이 들수록 불리해집니다. 신용대출은 나이가 많으면 안 좋아요. 문제는 고령자 대출은 기간이 짧고 금리도 높게 책정됩니다. 특히 상환 능력 평가에서 연령이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대신 집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담보부로 사업자 대출로 갈 수 있다는 거. 나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에 따라서 대출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정규직 직장인,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담대 모두 우대주죠. 직업이 있으면 모두 우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슈퍼스타 운동선수라도 팀이 없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 잠시 FA 계약일 때 백수 상태가 되면 그 슈퍼스타 운동선수는 대출이나 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보는 건 뭐다? 직업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정규직이냐 인턴직이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장인이다 하면 웬만한 대출은 다 나와요. 대기업 3년차, 뭐 연봉 5천만 원 이상, 전세금, 보증금 1억 이런 거 다 계약 가능합니다. 신용대출도 우대금리 적용되고요. 전세대출 금리 낮고 한도도 넉넉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수월할 거예요. 요즘 금융권 대출은 정규직의 정규직 중심의 소득 안정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소득 안정성이 중요하다. 내가 소득 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웬만한 대출 다 나올 겁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득 입증이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들 뭐 이런 분들 2년차 이상 됐습니다. 뭐 연소득 4천만 원, 세금 신고 다 되어 있어요. 대출 가능은 하지만 이래도 입증 서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종소세 신고서도 내야 되고 거래 내역 등 요구하는 게 많아요. 신용대출은 한도가 적고 금리도 높습니다. 대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도 가능하다라는 거. 결국 직업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라면 가능은 하지만 프리랜서가 갖는 불편함은 매우 많다. 그리고 무직자는 정말 힘든 게 무직자죠. 무직자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은행의 기본 원칙은 상환 능력 없는 사람에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죠. 무직자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단 무직자라도 청년, 신혼, 서민 대상으로 한 보증부 전세 대출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세 번째로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대출이. 소득이 작아지면 대출 한도가 작아지고 DSR 바로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 원짜리 알바를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 알바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편의점 알바 근데 2년 동안 했고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2천만 원.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연봉 2천만 원이면 DSR 40% 기준으로 하면 800만 원까지만 원리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은행 대출은 불가하거나 소액만 가능한 거죠. 대신 전책 상품, 청년 전세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거 이쪽으로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연소득이 5천만 원, 신용대출, 주담대, 심사 기준선에서 매우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R 내에서도 주담대도 가능하고 조건만 좋으면 우대금리 적용도 가능하죠. 연봉 2천만 원짜리가 DSR 적용을 하면 800만 원까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DSR 기준이 잡히다 보니까 이 연봉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뿐이 안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하면 DSR 적용해도 꽤 나오는 거죠. 주담대도 가능합니다. 조건만 좋으면 우대금리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연소득이 1억 이상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도는 넓어지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가 심해진다. 연봉 1억 대기업 임원이다. 근데 강남 아파트 구입을 희망한다. 대출 3억 원이 필요한다라고 쳤을 때 대출이 잘 나올 것 같지만 연봉 1억이라서 고소득자는 DSR 기준을 조금 더 일반인보다 엄격히 적용합니다. 이미 기존 대출 많으면 새 대출이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금리도 고신용자 우대는 받지만 한도 제한이 철저하다라는 점이 매우 불편한 거죠. 이래서 연봉이 낮으면 낮은 대로, 연봉이 높으면 높은 대로 불편한 게 대출입니다. 왜냐고요?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말씀드리면, 대출은 가능한 적게 그리고 짧게 싸게 받는 게 답입니다. 금리보다 상환 계획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 상환 계획을 잘 못 잡니다. 빚도 능력이야? 아닙니다. 빚은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빚일 뿐입니다. 급할 때 쓰고 빨리 갚는 용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절대 쓰지 마세요. 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이러면서 큰 빚을 지는 경우에는, 사업하면서 큰 빚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망합니다. 대부분 사업할 때도 대출받아서 성공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은 정도일 겁니다. 신용점수 떨어지는 대출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카드론, 저축은행, 리볼빙 이런 게 다 신용점수 떨어뜨립니다. DSR 계산기 대출 받기 전에 무조건 돌려보세요. 오늘의 정리를 간단히 하면, 대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젊으신 분들의 들으라고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출은 무조건 남의 돈 쓰는 겁니다. 내 돈 쓰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남의 돈 쓰는 거는 이자를 내고 갚아야 한다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괜히 다들 받으니까, 그리고 연끌해야 집 사지 이러다가 인생 꼬이는 겁니다. 대출 생각이 지금 있으시면 요 세 가지, 내 상황, 내 능력, 내 계획이 되는지를 먼저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제발 은행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가장 초보들이 하는 실수인데, 은행은 대출을 파는 곳입니다. 절대 상담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돈 관련해서, 대출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 가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돈 급할 때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대출해야 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중요한 건 조건보다 내 자신을 먼저, 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앞서 말한 내 나이, 내 직업, 내 소득에 따라 다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잘 짜셔야 된다는 거. 그걸 정리하면 어떤 대출이든 무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지한 대출이 무서운 거죠. 부디 무분별하게 받지 말고요. 감정적으로 연끌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대출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